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에 대한 뉴스 분석과 함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기존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전략이 맞는지, 지금 현재 내가 가져가고 있는 전략이 맞는지야 첫 번째 체크. 내가 만약에 이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정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 내용은요, 맹신하시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지표, 자료로서 여러분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려도 80% 이상의 수익률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은 짚고 가면서도 제 영상들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한 가지 더 한두 가지 더 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90% 100%에 가까운 확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의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뭐냐? 2차 전지 진짜 대장주 부자들이 기다리는 인생 역전 기회 조만간 이 주식 풀매수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주식시장이 뭐 추가 하락한다, 떨어진다, 뭐 이제 박살난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다행히도 해외 증시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는 좀 그래도 반등의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현재 상황이 돼버렸죠.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환율이 높다는 소리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한국 증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증시를 현재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과하게 주식 시장들이 빠졌을 때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분명히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좋은 주식들을 쓸어 담을 만한 타이밍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요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과감하게 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잘 시청하시면서 그 기회에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 뉴스부터 여러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순서는 최근 2차전지 관련 뉴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최근 뉴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 시장 글로벌 기업 확인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략 가능한 주식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요 기사부터 가보도록 하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유는 배터리 여권, 배터리 패권 경쟁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보시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을 보시면 최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기준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정확히는 뭐 세금한 면에 해주는 건데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지금 현재 적용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율이 있는데 서서히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야지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 기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하나로 하면 7,600만 원 정도, 7,600만 원 정도, 5만 5천 달러 이하 전기 승용차에 해당하고요. 8만 달러 대략적으로 하나 기준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 이하의 전기 SUV 픽업 트럭 자동차들에 해당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23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죠. 이런데 현재 상황이죠. 배터리 패권을 두고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유럽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재밌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만 배터리를 생산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유럽 연합은 배터리 여권을 도입해서 공급망 관리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1인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정책 순환 경제를 내세워 배터리 여건을 도입하고 배터리 소재를 재활용하는 등 규제 법안을 최근 발표하고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2026년 배터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여건의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 이제 디지털 순환 경제 플랫폼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국 기업들을 이겨버리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이며 특히나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배터리를 가장 싸게 잘 만드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잘 만드는 건 지금 현재 중국이거든요.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 본토에서 계속해서 수출되는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BMW,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겠죠.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배터리 패스를 프로젝트의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을 잘라내기 위해서 유럽도 미국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 각 국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중국의 배터리가 가장 견제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요 그냥 유럽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어버렸습니다. 어,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업체인 중국의 회사는 헝가리에 연 지금 현재 100기가와트시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북미 진출이 어려워지자 유럽으로 투자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유럽에서도 이번에 배터리 여권제를 도입하자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건 포기하고 이 유럽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헝가리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결국에는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입니다. 세계화의 종말 공급망 재편으로 물가 더 뛰고 성장률 타격이라는 내용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 경자는 지난 3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의 충격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전 세계 정치 주요 인사들은 세계의 종말의 주요 의제로 다뤘다라는 내용이죠. 각 국가들이 이제는 세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가장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가 다 같이 힘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광물을 잘 생산하는 국가들은 광물을 잘 생산하고 결국에는 생산 맨 마지막 조립을 잘하는 국가는 조립에 신경을 쓰고 중간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간재를 많이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특히나 가장 중심했던 이런 생산의 가장 중심이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산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하게 빠져버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이제는 굉장히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을 여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도 원래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이제는 미국 본토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급자족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자급자족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중국의 기업과 같이 이렇게 본토 안에 공장을 짓는 방식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세워놓고 공장을 세우는 거죠. 지금 이제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을 1조로 포스코 배터리의 진심인 이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최근 삶에 주력하던 포스코 그룹이 최근 전기차 소재 사업에도 진심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현지 생산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에 지금 이제 지어놓고 리튬을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 폐배터리 보시면 포스코는 지난해 3월 폴란드 법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폴란드 법인을 세워놓고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아까 전에 생산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공장 당연히 아르헨티나 리튬이라는 곳이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의 공장을 지어놨겠죠, 그죠? 아르헨티나의 리튬 생산 공장을 지어놓고 폐배터리 재활용 법인은 폴란드에 세워놓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배터리 3사 주요 신규 공장 가동 계획을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지금 현재 GM과 합작 공장을 세워놓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 또 밑에 헝가리 제2공장, 그리고 삼성 SDI도 헝가리 공장을 지어놓고 결국에는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대한민국 기업들만 그러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테슬라 최근 기사입니다. 다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주의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 건설 검토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 본토 안에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혹은 유럽 본토 안에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공장들이 다 지어지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의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을 건설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와 지금 이제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텍사스 주 정부에 제출한 세금 감면 신청서에 지금 현재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 건설 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는 미국 지역의 첫 공장이 될 것이라며 주 정부가 승인하면 오늘 4분기에 착공할 수 있고 2024년 4분기까지 상업 운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공장에서 원강 자재를 배터리 생산에 적합한 상태를 가공하고 기존 공정보다 유해한 시약을 덜 사용하는 등 혁신적인 공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요렇게 뭐 제가 보시면 아까 전에 뭐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요런 데서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리튬을 생산해서 와서 이 광물을 가지고 미국 본토 안에서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미국 본토 안에서 배터리를 또 생산하게 되겠죠. 정말 전 테슬라라는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하청업체를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가 싸지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단가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 안에서 생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현재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미국 본토 안에서 세금 감면도 받고 생산도 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탈중앙화에서 좀 탈세계화에서 탈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서 생산을 하려는 모습들이 현재 드러나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들도 많죠.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기업들은 가장 대표적인 3개 기업들 결국에는 세계화에 맞춰 가지고 생산의 공장들을 다 지어놨습니다.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현대차라는 설명드렸죠. 현대차는요 전기차 이번에 뭐 미국에서 점유율 이제 생산량 판매량 2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번 연도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본토 안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 미국에게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현대차도 물론 미국 본토 안에 생산 공장을 만들고 싶어 하고 있긴 한데 만들어지기까지 갭 차이가 한 1년 정도가 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동안은 손가락만 빨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전기차는 초기 이런 제품이 하나씩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보급되기 시작할 때는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점유율을 먹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1년도의 공백이 일어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협력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보 16일 미국에서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16일 미국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4년 8개월 만에 개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력을 해서 어떠한 이제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도 이득을 얻고 한국도 이득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상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지금 현재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제3차 지금 한미 외교 국방 고위급 지금 현재 전략 회의가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뭘 하느냐인지가 중요하죠.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 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도 심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죠?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떠오르고 있냐? 이런 협의체를 왜 마련하냐?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김정은 치면 자동 핵 공격, 북한 선제 타격 위협 이어져 핵 법제화까지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 무기, 전력 즉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법으로 규정했고 그 내용을 또한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저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방위원장만 갖도록 지금 현재 지휘 통제 지금 현재 권한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해 시선을 끌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공언을 거둬들이는 발언으로 핵무기를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억지 전력으로만 두지 않고 평시에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인 교리로 해석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더 공격적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과 교역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이 러시아가 북한을 교역하는 대신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돌아가자 바로 미국이 입장에서는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한국이 뭐 무기를 수입할 수도 있고요. 한국이 뭐 미국하고 조금 더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한국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안보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억제하고 지금 현재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건데 결국 한국이 동의를 해줘야지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무언가 얻어올 게 있겠죠.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차 수출권이라든가 그 이외에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도와주는 제스처를 한번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부분에서 이득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9월 말에 미국의 부통령도 지금 현재 부통령하고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이야기 이번 달에 아마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터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만약에 이번 협의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무것도 현대차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요런 것에 호재가 안 뜬다고 한다면 이래도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 뭐 현대차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요런 것들이 호재가 만약에 뉴스가 안 떠도 그럼 뭐가 더 확실시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듯 탈세계화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탈세계화에 맞춘 주식들을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기준을 좀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현대차가 엄청난 이득을 받게끔 좀 현대차의 유예 기간을 좀 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현대차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현대차 요런 기업들 아마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직접 현대차를 공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어떠한 협의체를 갖추더라도 저는 이득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탈세계화에 맞춘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눌림목이 나올 때, 시장이 눌림목이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긍정적인 신호, 이제 한국 경제, 한국 전기차 수출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현대차를 공략해라 라는 부분. 다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탈세계화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 뭘 공략해야겠어요? 이런 기업들을 공략해야겠죠.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GM과 미국 공장 4개 짓고, LG 엔솔 지금 현재 미국 일본의 혼다와 미국 배터리 공장 짓고, 그죠? 이렇게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 공장을 직접 지어놓은 포스코 케미칼 GM과 합작 공장을 지어서 8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이번 연도 10월 중순에 뭘 발표하냐, 해외 공장 설립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해외 공장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짓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공장 설립을 공식화한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아마 미국이 중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G 엔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과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 안에 한국 전기차 수출, 배터리나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호재성 기사 뉴스, 우리나라 한국만 좀 유의해주는 기사가 나오면 현대차를 공략하시고, 난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탈세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정도를 다시 한번 공략하려고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관련 종목들 관심 넣어 두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략 지켜보시다가 저는 시장에 한 번에 큰 하락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을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하락에는 오히려 잘 상승하고 있죠.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모아 가셔야 된다 설명드렸었죠. 좋은 수익들 나고 계실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이 시가총액이 이 상위 종목으로도 20%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수익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 말씀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탈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림이 예상이 되니까 계속 쭉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도만 하시면서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동은 한 40% 파동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자리에서 저는 한 20% 정도 파동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전략이 다시 한번 맞다라는 것을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내가 이런 탈세계화에 맞춘 포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변경하실 필요가 있겠고, 탈세계화 포트가 맞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전략 맞다 확인하면서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좀 무거운 종목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종목은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다양한 자료들, 일일 테마 자료들, 최근에 뭐 급등한 종목들 미리미리 이슈와 함께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금 현재 컨텐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올려드릴 거냐면 이렇게 탈세계화에 맞춘 배터리 2차 전지, 미국의 본토 안에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을 수출하거나 혹은 배터리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주목받는다 설명드렸죠. 그들 중에서 좀 가볍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진 못하겠지만 내가 정말 단기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편입해서 수익을 보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렸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재진 검색창에 이재진 핸드폰에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설명해 드려요. 그럼 이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 나오고요. 이런 화면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것만 입력하시고 다 무료 급등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9월 13일 추천주라고 해서 여러분 남겨놨죠. 이 추천주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시황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 시황, 미국 시장이 어땠고 주요 변동 뉴스는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요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들이거든요. 요걸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뭐 전일자 상한 상승이 오늘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일자 강한 이슈 종목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 한 줄 정리해서 시장에 대한 이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 종목들만 공략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뉴스 재의견, 뉴스 재의견, 뉴스 재의견 아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들을 제가 미리 골라서 설명드립니다. 이건 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표들은 꼭 반드시 봐야 되는 지표들인데요. 매일매일 확인하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석하기도 귀찮아요. 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만드는 만 해도 지금 제가 뭐 사이트만 해도 한 50개가 넘는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지만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 많죠. 본업이 있으시니까요. 그럼 귀찮은 것들을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대신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뿐만 아니라 당일 시황 분석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무엇인지 애플페이 관련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음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다운로드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꼭 따봉 버튼 댓글 좀 남겨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석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날인데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휴식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고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잘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